네가 뭔데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잠깐 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. 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아, 많겠죠. 많겠죠. 당연히 한의사고요. 그리고 경희대에서 학사, 석사, 박사 다 받았습니다. 동기들에 비해서는 석사, 박사 좀 빨리 받은 편이에요. 10년 더 된 것 같은데. 네, 석사는 생리학으로 받았고요. 박사도 생리학으로 받았습니다. 생리학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? 생리학, 병리학 할 때 그 생리학입니다. 한의학적으로 인간이 건강했을 때의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리학입니다.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좀 있겠죠.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잖아요. 건강한 상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한의원 운영 직접 하고 있어요. 경기 남부 어딘가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의사가 그냥 책 몇 권 보고 다이어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한의원 진짜 운영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보는 환자하고 이론하고 다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뭐 한의원 하면서 그냥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. 제가 다이어트 클리닉 처방 건수가 9,000건 이상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이 아에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게 9,000건 이상이에요. 여기서 개원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는데, 이 아에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. 그 전에는 그냥 다이어트 진료를 했었어요. 그냥 일반 의원에서 하는 것처럼, 일반 한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가, 한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한 게 요 정도입니다. 근데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이거 합치면 10,000건 정도 넘거든요. 그런데 의사든 한의사든 단일 질환에 대해서 9,000건이 아니에요. 그냥 1,000건만 넘어가잖아요. 그래도 다 도사됩니다. 1,000건만 넘어가도 돼요.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대충 환자 봐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가? 라고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. 2018년에 다이어트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. 책사란 얘기가 아닙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그 기승전결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. 아무 생각 없이 진료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어떤 단일 질환에 대해서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책 쓸 때도 말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보통 책을 쓸 때 이제 원고를 주면 그쪽에서 이제 교정이나 아니면은 문법 이런 거 틀린 거 교정해서 주거든요. 그러면은 그걸 다시 교정해서 다시 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원고를 보내면 이렇게 X표 이렇게 막 쳐서 왔었어요.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. 왜냐면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책 쓰는 사람한테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큰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X표 돼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 쓰시면 출판사에서 이거 출판 못 한다고 출판사 측에서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교정해 주세요 이렇게 와요.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순하게 써서 보내면 또 이렇게 또 와요. X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교정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쓰시면 좀 심하게 쓰시면 서점에서 이거 거부해요. 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고치고 그래서 3-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책이에요. 근데 이 책 쓰면서도 제 딴에는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쓰자라고 했는데도 뼈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 방송이라서 이거는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수준 좀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다이어트 얘기하기 전에 이거 전제 조건으로 하고 저는 들어가요. 어디서 강의할 때도 항상 이 얘기 합니다. 이거 왜 그러냐면 다 강의 다 끝나고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평생 날씬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. 정신적인 이유,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날씬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보면은 뭐 강박증, 결벽증 이렇게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박증, 결벽증이 심한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대해서도 되게 강박증이 심해요. 그러니까 뚱뚱한 몸 자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살 안 찝니다. 뚱뚱한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요. 그게 뭐 스트레스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무조건 날씬하게 삽니다. 그리고 육체적인 이유가 있어요. 이거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. 여기서 소음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소음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. 이거는 뭐냐면 소화 기능이 약한 거예요. 한의학에서는 그 소화 기능을 비하고 위로 나누거든요. 이게 위가 소화라고 보시면 되고요. 비가 흡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흡수 기능이 약해서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. 그리고 내향적 성격이 강한 사람. 이거는 아까 소음인적인 성향하고 약간 겹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열받으면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있어요. 주변에 꼭
조금씩은 있죠. 이런 사람들이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? 보통 사람들은 열받으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. 그죠? 뒷담화 하면서 풀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이분들은 열받으면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. 있어요, 있어요. 근데 그 현대를 살면서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 열받을 때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져요. 또 있습니다. 직업적인 이유로 건 날씬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분들, 그죠? 그리고 모델분들, 뭐 이런 분들은 이거 안 쪄요.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스튜어디스 분들, 그분들은 50kg 넘어가면 비행기 안 태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보세요. 지상 근무하고 비행 근무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당연히 월급 차이도 많이 날 거고. 그리고 비행 근무하면 뉴욕도 가고 파리도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지상 근무는 그게 안 되니까. 그런 분들이 비행 근무를 원하면 무조건 50km 밑으로는 가야 돼. 뭐 이런 게 옛날엔 있었어요. 지금은 없습니다. 지금은 없대요. 그렇지만 어쨌든 직업적인 이유로 이렇게 날씬하게 무조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중요한 게.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. 나랑은. 그죠?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. 뭔 상관이.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지. 이야기 해봐야 마음만 아픕니다. 이거. 그냥 부럽기만 하고. 그죠? 그리고 큰 특징이 있어요.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사실은. 세상을 살면서 요런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. 그렇지만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. 이게.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얘기해봐야 나랑 상관없어요. 그죠?